제가 꿈을 이루는 실천법에 대해서 도노점수, 불교의 수행 용어인데 도노점수로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꿈을 이루는 자아 실현을 하는 실천법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계발서를 쓰고 경제 경영 컨설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가장 간략하게 우리 동양에서 불교 용어로 도노점수라고 압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책보다 약 일주일 정도 저의 인공지능 인강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보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늦게 나온 책이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지 마라라고 이 책에서 제시했던 컨셉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리딩으로 리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는. 자, 일단은 이 책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버드에서 어떻게 하버드가 그렇게 뛰어난 학교가 되었느냐. 하버드가 전 세계 대학교에 미친 영향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뭐였냐면요. 여기 보면 찰스 엘리엇이라는 35살의 하버드의 총장직을 제안받은 사람이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공계 출신 총장이었죠. 이 사람이 교양 과목을 학생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최초로 하버드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자발적인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 그 커리큘럼의 완성을 이 사람이 합니다. 찰스 엘리엇이. 그래서 그 하버드를 인류 대학으로 지금까지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리드가 아니죠. 리드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학생들을 리드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죠. 멘토는 환경을 설정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주 현명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 선택권을 다양하게 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의 우리 교육계에 꼭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 뭐죠? 심리학하고 뇌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뇌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제 책이고,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워드 가드너는 교육에 있어서의 관찰, 분석, 미학, 아름다움을 다루는 미학, 팀워크, 이 네 가지를 중시했어요. 하워드 가드너는. 이 사람도 하버드 교수죠.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아원은 프랑스에서, 유치원은 이탈리아에서, 초등학교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는 독일에서, 대학은 미국에서 다녀야 한다. 이게 하버드 가드너가 얘기한 건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뇌는 굉장히 계단식으로 질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이 돈수하고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특정 나이가 되면은 그 두뇌 자체가 스스로 갑자기 스스로를 정비한다 이거예요.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우리가 마치 휴대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랑 컴퓨터를 운행 체계를 바꾸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두뇌가 그 어떤 연령대가 되면 마치 디지털식으로 확 바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 가드너가 그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공교육 체계가 있는데 유치원 때는 프랑스식이 좋더라 이거야. 유아원 때, 유치원 때는 이탈리아식이 좋고 초등학교는 일본이 좋고 중고등학교는 독일이 좋고 대학은 미국이 좋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어디식이죠? 아마 독일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예요? 우리나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이번에 자유학기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자유학기제를 펼칠 만한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2016년에. 어쨌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의 그 우리 한국의 공교육 체계가 두뇌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교육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제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실천법들을 쭉 써놓고 있죠. 하워드 가드너의 얘기 말고요. 드류 파우스트라는 하버드 대학 총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양교육은 학생들에게 첫 번째 직업이 아니라 여섯 번째 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초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니면서 자기가 직장을 5번이나 이전을 할 것이고 6번째 어떤 직장을 잡을지 누가 압니까? 누가 예측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적응 능력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적응 능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관찰, 분석, 미학, 팀워크 이런 얘기가 하버드 가드너가 한 것이고 하버드 가드너의 또 내용이 이겁니다. 교육이 과거 회귀적이고 과거에 만든 커리큘럼을 계속 따르는 게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회귀적이고 정신이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떻게 복구하는지에 대해 현재 알려진 내용조차 무시하는 방향으로 짜여진다면 현대 연구가 된 뇌과학조차 무시하는 방향으로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진다면 배임 행위에 가깝다. 교육자들이 배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교육을 믿지 마시고 공교육의 개혁을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개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혁시킬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제 책을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정교과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이 얘기를 몇 년도에 했냐면요. 1778년에 했던 얘기인데 여기 이제 프랭클린 얘기도 나와요. 프랭클린이 미국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은 분인데 이분이 뭐 정규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조금 다니고 나서 직장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10살부터 20살 사이에는 실제 어떤 일에서 고수가 돼볼 필요가 있다라는 바로 그대로 성장한 분이죠. 벤저민 프랭클린이요. 자, 토마스 제퍼슨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형태의 통치도 결국에는 독재로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역사 공부는 국민에게 과거의 사례로부터 독재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교육은 정부의 독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시민 계급과 도덕적인 학습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교육이죠. 그것이 리버럴 아트입니다. 리버럴 아트. 리버티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교양교육이고 인문교육인데 특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토마스 제퍼슨의 얘기입니다. 핵심이 뭐냐? 권력의 독재를 물리치는 방법과 사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역사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의 국정교과서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흔히 뭐 좌파 교과서라고 알려진 것들은 바로 그 점을 독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왔는지 어떻게 자유를 획득해왔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제가 우리 한번 다 기다려보고 진단해 보도록 하자고요. 나중에 자, 뭐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좀 넘어가고요. 무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무크 수강생들 34,779명을 조사를 했어요. 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를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그 무크를 수강하느냐 이거죠. 지금 대학의 위기로 대학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협을 주고 있는 게 무크 아닙니까? 온라인 교육인데 아주 다양한 강의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유튜브 강의하는 것도 이것도 무크의 한 컨텐츠예요. 자, 사람들이 무크를 수강하는 이유는 일단 싸죠. 네, 돈이 안 들고요. 또 하나는 한 50%는 호기심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겁니다. 더 알고 싶어서 50%가 수강을 하고 44%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내 현재 업무 능력을 늘려야 될 것 같아.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호기심 때문에 나는 무크를 듣는다 50%.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고 싶다 44%. 앞으로 내가 어떤 새로운 직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중이다 17%. 학위를 따고 싶다 13%. 자, 그래서 직업과 학위는 조금 더 낮고요. 호기심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이제 공부라는 것이 호기심을 채워가는 쪽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 학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되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은 로맨스,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는 그 직관이 맞아떨어지고 통찰을 발휘할 때 그런 도파민의 느낌들을 이제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육자들이 지금 변하지 않을 때 교육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꿈을 이루고 결국 그것이 내면의 자아실현으로서의 성공이든 세속적인 성공이든 간에 꿈을 이루는 것을 제가 도노 점수로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요. 자, 도노 점수의 핵심에 도파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뭔가 자기의 느낌, 깨달음,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그 feel, 뭔가를 꽂힌다라고 얘기하죠. 동기부여. 그게 없으면은 그 어떤 노력에서도 도파민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질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도노라는 게 작은 깨달음이 점점점 큰 깨달음으로 발전해가는 것, 그것이 점오예요.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더 깊어져 가고요. 점오가 되질 않아요. 도파민이 없으면. 두뇌가 켜지질 않습니다. 돈수 안 됩니다. 점수 안 돼요. 성실성이 나오질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자들이 인간이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있고 작심삼십년이 있어요. 작심삼일은 뭐냐면 내가 당장에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게 주로 단기 목표에서 그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단기 목표는 외대동기, 외부의 압력, 그 다음에 회피동기.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것으로도 성취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단기 목표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사는 장기 목표,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빌리그에서 중도 탈락하고 졸업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 장기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콜롬비아 대학교 어떤 연구팀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장기 목표가 없으면 인간은요 성취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취를 높이는 것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 목표, 큰 비전, 뭔가 10대 때 품은 뭔가 돈오가 있어야 돼. 돈오. 이게 삶이구나. 산다라는 건 이런 맛이구나. 이런 돈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교육교실에서는 이 돈오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돈오에서 필 받아가지고 점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돈오는 큰 비전이고요. 점수는 뭐예요? 조각배 위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노를 젓는 거. 등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큰 비전 돈오는 등대예요. 등대는 항상 지금의 등대가 있지만 미래의 등대는 목표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노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닷스라는 걸 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그 졸업식에서. 커넥팅 닷스가 뭐냐면 등대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되면은 이 점수를 하다 보면은요, 인간이라는 게 디지털 방식으로 돈수를 하는 그 돈수와 점오를 하게 됩니다. 작은 깨달음과 순식간에 실력이 느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질적인 변화, 양질 변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큰 도노를 가지고 점수를 하다 보면은 등대를 향하는 과정에서 돈수 갑자기 실력이 팍팍팍 느는 거죠. 인간이 15세 정도의 지능이 되면은 그 이전의 모든 지식은요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자고요. 정교골치 서울대 가다 실력을 올렸던 그 경험자입니다. 그러나 15세 이전, 10세 이전에는 그건 좀 불가능해요. 두뇌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부여도 때가 있고 노력도 때가 있고 정서를 개발해야 될 때가 있고 지식을 개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겁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깊어졌다가 넓어졌다가 다시 깊어졌다 넓어졌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해폭발 구름 같은데 이렇게 넓어져야 될 시기가 있고 깊어져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교육은 그 시기를 적절하게 두뇌 발달 단계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줘야 되는 것이죠.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되고. 자, 커넥팅 닷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등대를 보고 또는 등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점수를 하는 거야. 뭔가 개똥철학이 있는 거죠. 그러고서 뭔가 돈수를 딱 해요. 돈수를 딱 해보고 보니까 등대가 조금 각도가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싶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방향을 딱 바꾸죠. 여기서 돈수를 했잖아요. 이게 닷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닷. 바뀌었어. 여기서 조금 바뀌었어. 닷. 노드에 노드, 마디. 대나무의 마디처럼 대나무에 마디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둥글게 강력하잖아요. 그게 대나무 전체를 마디마디가 있어줌으로써 전체 인생을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그 마디가 바로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닷이고 노드예요. 노드 맞나? 예. 마디 점이죠. 매듭이죠. 매듭. 뭔가 하나씩 매듭 짓고 나가는 그것이 점수 중에서 항상 인간은 돈수가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돈수와 점호가 있어요. 이게 매듭입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작은 신천을 할 때만 그 과정에서 점호와 돈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실력이 느는 거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좀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점호입니다. 깨달음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등대가 조금씩 내가 목표 지점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목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등대가 커질 수도 있고 더 멀 수도 있습니다. 50년을 내가 노력해야만이 이루는 목표로 바뀔 수도 있어요. 5년, 10년은 장기 목표가 아닙니다. 장기 목표는요. 일단 무조건 10년 이후예요. 15년 이후. 15년에서 한 50년 정도. 이 정도를 장기 목표라고 봐야 되고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70년을 노력해서 70년 이후에 나는 이걸 이루겠다. 이런 꿈을 가진 애들도 나와야 됩니다. 70년을 노력하겠다. 저는 지금 5년짜리, 10년짜리, 20년, 30년, 약 50년짜리까지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저 일은 50년을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커넥팅 닷스를 하면서 마치 어떤 식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꿈이 자라는 것이죠. 매듭이 있는 식물이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 말고도 뭐 매듭이 있는 나무 또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생각나는 건 지금 대나무인데. 자, 그런 건데 그래서 장기 목표 작심 30년 동안 인간이 꾸준히 점수를 하면서 점호와 돈수를 해가지고 어떤 도노에 이르게 되는 이게 이제 고수의 단계죠. 고수의 단계에 이르려면은 반드시 작심 30년 정도의 장기 목표, 인생 목표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것은 바로 내재 동기이면서 접근 동기여야 한다.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갈망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스테이 헝그리. 제가 많이 강조했죠. 밥을 떠먹여버리고 배가 부르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자는 갈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것은 동물의 진화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자, 결핍이 있거나 또 하나는 즐겁거나 해야 돼요. 락지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결핍 동기로 사람이 성장하는 시대라기보다는 락지자의 동기로 성장하는 시대인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고수가 되려면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결핍과 즐거움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10살 이전에 아주 재미있는 노래를 하는 것과 배가 고픈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배만 고파도 안 되고 너무 재밌는 것만 있어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만이 뭐가 생겨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도노가 바로 큰 비전이고 점수는 바로 작은 실천이다. 큰 비전과 작은 실천의 화학작용이 일어났을 때 인간은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활성화됐을 때 인간은 점호와 돈수가 된다. 작은 깨달음과 급격한 실력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이게 동기부여고 자기 결정성이고 자기 주도성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이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환경을 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도노 점수할 수 있느냐 점호 논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 100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를 꼭 한번 도서관에 가서라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에 전국 도서관에 이게 안 깔렸어요. 제가 마케팅 능력이 좀 약하거든요. 도서관에 신청을 좀 해주세요. 이 책을 읽고 싶으니까 사서님 좀 사주세요. 이렇게 좀 도서관에 신청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사주십시오가 아니라 도서관에 신청을 좀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이상입니다.